회사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상사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람은 표정 하나 안 변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은 감정이 없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뭔가가 다른 건가? 만약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일에 감정이 폭발하거나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오늘 상사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건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뇌가 잘못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평생 감정에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UCLA 심리학자 매튜 리버만 박사 연구팀이 fMRI, 그러니까 뇌 스캐너로 직접 촬영해서 증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뇌는 실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왜 우리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뇌 속에 아몬드처럼 생긴 부위가 있어요. 이름이 편도체입니다. 이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비상 알람이에요. 맹수가 나타났을 때 뇌가 재빨리 반응해서 살아남게 해주는 장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편도체는 맹수와 상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사가 화난 표정으로 다가오면 우리 뇌는 맹수가 나타난 것과 똑같은 수준의 비상 신호를 발령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편도체 납치라고 불러요. 이성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앞쪽 뇌, 즉 전두엽이 편도체한테 완전히 통제권을 빼앗기는 현상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후회할 말을 내뱉고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평정심을 잃는다는 건 도덕적으로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의 비상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편도체를 끄냐고요? UCLA 매튜 리버만 박사 연구팀이 fMRI로 뇌를 찍으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화가 난 사람 사진을 보여줬어요. 당연히 편도체가 활성화됐습니다. 비상 알람이 울린 거죠. 그런데 연구팀이 한 가지를 시켜봤습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뭐지? 두려움이네. 아니면 분노네. 이렇게요. 그 순간 뇌 스캐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편도체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한 부위, 우측 보괴측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뇌가 비상 알람을 끄고 이성의 전원을 켭니다. 이게 왜 신기하냐면 여러분이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 감정이 뭔지 언어로 표현했을 뿐인데 뇌가 물리적으로 바뀐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상사한테 황당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억울함을 느끼고 있고 동시에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이렇게요. 이걸 리사 펠드먼 베럿 박사는 정서 입자도라고 불러요. 감정을 대충 뭉뚱그리지 않고 정밀하게 쪼개서 이름을 붙이는 능력이에요. 그냥 짜증난다가 아니라 억울함이다, 불안이다, 소외감이다처럼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정확하게 이름 붙이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오늘 상사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나는 무능한 건 아닐까? 이러다 잘리는 건 아닐까? 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융합이라고 합니다.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완전히 믿어버리는 상태예요. 스티븐 헤이즈 박사가 창시한 수용전념 치료, ACT라는 심리치료 방식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생각의 내용을 바꾸려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생각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꾸라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그 생각을 믿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내 머릿속에 불안한 목소리에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걱정 제조기 철수라고 해요. 그러면 철수가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네. 신경 써줘서 고맙지만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 77%의 직장인이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 때문이에요. 이 기법을 쓰면 그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모든 노력도 에너지가 바닥나면 다 소용없어집니다. 의지력에도 배터리가 있거든요.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1998년 로이 바우마이스터 박사 연구팀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방에 들여보냈어요. 방에는 각 구운 초콜릿칩 쿠키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한 그룹은 쿠키를 먹어도 됐어요. 다른 그룹은 쿠키 대신 무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 어려운 수학 퍼즐을 풀게 했어요. 쿠키를 먹은 그룹은 평균 19분을 버텼습니다. 욕구를 억누르고 물을 먹은 그룹은 8분 만에 포기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충동을 억누르는 것, 감정을 조절하는 것,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이 모든 게 하나의 에너지 저장소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걸 자아 고갈이라고 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감정 노동을 하고 수백 번의 작은 결정을 내린 뒤에 퇴근한 사람이 집에서 사소한 일에 폭발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매일 아침 옷 선택에 쓸 내 에너지를 아껴서 더 중요한 일에 쓰기 위해서예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의지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해 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결정들을 미리 자동화하세요. 아침에 먹을 것, 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정시켜 놓으면 전두엽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둘째,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아침에 먼저 처리하세요. 배터리가 가득 찬 상태에서요. 셋째,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고민하는 걸 즉시 멈추세요. 그게 진짜 에너지 낭비예요. 지금까지 뇌과학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의 철학적 토대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권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다. 완전히 단순하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적용되면 강력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생각, 내 반응, 내 행동. 그게 전부예요. 상사의 성격, 동료의 뒷담화, 어제 잘못된 일, 회사의 인사결정. 이건 내 통제권 밖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99%의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하지만 상사의 감정은 내 통제권 밖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늘 내가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이걸 3주 훈련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1주차는 3초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무언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나에게 가장 이득일까? 2주차는 오늘 배운 감정 라벨링을 하루 3번씩 연습합니다. 아침, 점심, 퇴근 전에 1분씩 멈추고 지금 내 감정이 정확히 뭔지 이름을 붙여봅니다. 3주차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사실과 해석으로 분리합니다. 상사가 인상을 찌푸렸다는 건 사실이에요. 상사가 나를 싫어한다는 건 내 뇌가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이 훈련을 한 달 지속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눈치챕니다. 한번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며칠씩 이어지던 고통이 몇 시간 단위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할게요.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뇌가 다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UCLA 연구가 증명했듯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편도체의 폭주가 물리적으로 멈춥니다. 스티븐 헤이즈의 인지적 탈융합으로 생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바우마이스터의 자아 고갈 이론을 알면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픽테토스의 통제 이분법으로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